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1위 주자 간의 갈등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좀 이것이 사그라드나 했더니 이번에는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 전 총장 측근이 당대표 탄핵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고요. 이걸 수습하느라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얘기를 나눴다는 그 통화 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정치권에 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녹취록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많은 좀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 교수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난장판이에요. 완전히 당 분위기가 콩가루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지금 같은 말이네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지금 모든 의원들과 지도부의 얘기가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로 저 사태의 파장은 좀 사그라들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측이 더 이상 우리는 확전할 생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캠프 내의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요, 저 녹취 안 했고요. 녹취록도 안 뿌렸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제가 돼서 상당히 좀 사그라질 거는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지도력과 리더십에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누군가와 통화를 해도 저 사람은 녹음을 해서 언제든지 그걸 갖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준석 대표랑 긴밀한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녹음을 했고 녹취록은 뿌렸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랑 이제 긴밀한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러한 갈등들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원로들이 없어요. 이제 5선급 의원들이 대부분 다 어디 캠프에 가 있거나 뭐 경준위원장 맡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시킬 원로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이제 좀 확인해 보니까 18일 날 토론회 했다가 이제 정견 발표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건 좀 취소될 것 같아요. 많은 최고위원들이나 원내대표가 이건 좀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그래요, 뭐 그러면은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선대위를 선거관리위원회를 조기에 좀 띄워서 선대위 차원에서의 25일 토론회를 먼저 좀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자기가 좀 계속 정하고 싶은 사람을 정하려는 주도권은 놓치지 않고 일단은 18일 토론회는 취소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예상됐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의 이동은 안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조금 좀 존경받는 경륜 있는 그런 분을 모셔올 것 같다. 근데 그분이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면 혹시 좀 예상 가능한 인물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전직 국회의장 분들이죠. 뭐 박관영 위원장이라든지 뭐 황우려 뭐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더 이상 확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 차원에서는 어떤 그 정책 발표라던가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일 거는 좀 접을 것 같다. 지금 전장은 선관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 이 부분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측은 이렇게 나왔던 바 있습니다. 토론회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발표로 바꾸자고 해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을 두고 원래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은 해주셨습니다만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 전 총장은 토론회가 됐건 발표회가 됐건 참석 안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평론가님? 네, 만약에 당에서 그렇게 결정한다 그러는데 참석 안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식의 뭐 공정하게 결정하면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입당의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 패싱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모든 발단이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미숙함이나 또 지나친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영입된 거잖아요. 영입됐으면은 영입될 때 좀 몸을 낮추는 모양을 좀 보였어야 하는데, 마치 이건 내 당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의원들하고 막 거창하게 악수하고 다니고 의원실 다 찾아다녀서 나중에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양도 그렇게 싹 보기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의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좀 과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나에게 걸맞은 뭔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의원들 간에 대리전을 막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가 뭐 있으나마나한 조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고, 결국은 서명수 경선준비위원장도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계획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의 수습 불가능한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다. 그러니까 경선버스 출발하기도 전에 지금 엔진 시동이 안 걸려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출구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 당신이 물러서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대표의 말을 당내에서도 안 믿게 되고 국민들도 이 대표를 쳐다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토론해야겠다고 했는데 발표회로 그냥 거기까지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한 발 물러서 줬는데 또 이 대표가 또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자기도 뒤로 한 발 물러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빨리 수습해 주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장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경준이를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빨리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서명수 위원장도 더 이상 리더십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외부 인사를 들여서 최대한 공정하게 경선 관리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지금 꼬였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준석 대표는 그나마 자기의 어떤 모양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서로 지켜주는 방식으로밖에 지금은 결정이 안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시동 안 걸리고 삐걱삐걱 된다 하더라도 8월 말 경선버스 출발하는 것까지 만약에 출발이 지연돼 버리면 진짜 민주당에 하고 정말 비교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빨리 좀 정리해서 경선 룰 만들고 경선버스 제대로 출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리 없을 정도로 야권의 대선 주자가 상당히 많았고, 특히 1위 주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고, 뭐 야당의 복이 따른다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그랬던 게 얼마인가 싶습니다. 지금 안에서는 뭐 장 교수님 말씀대로 뭐 콩가루가 났다 지금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야당의 당 대표와 1위 주자가 이렇게 맞섰던 적이 또 있었나 싶긴 한데, 이유를 지난주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둘 다 초보 운전자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스타일도 상당히 좀 다르죠, 평론가님. 그렇죠. 사실 뭐 윤 전 총장은 귀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캠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던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은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기 친남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캠프 내에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토론 연습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아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도 방송을 한동안 같이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기 얘기를 인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계속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딱 굽혀주고 한번 툭 털고 갑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두 사람 다 그거 안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못 푸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가. 여기에다가 나머지 다른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나머지 한 12명 되는 후보들하고 같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두 사람만 문제를 풀게 되면 나머지 12명의 후보들이 또 반발하는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하고 대립하는 모양은 단순히 그냥 윤 전 총장만 대립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2명 후보하고도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이준석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스타일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도 좀 언론 인터뷰 조금 더 자제하면서 당내 일도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윤 전 총장도 당이 결정하는 건 좀 수용하는 모양새로 자꾸 뻗대면서 안 된다 하면 진짜 나중에 가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을 좀 숙이거나 굽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위기예요. 지금 당에서 고립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략 세 가지 것으로 보는데 결국에는 정권을 공격해야지 왜 당대표가 왜 대선 후보들을 공격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신뢰를 잃은 게 이번에 녹취하고 그걸 푼 거 거기다가 아니에요 녹음 안 했어요라고 거짓말까지 한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합당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합당을 못했어요.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정치력이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무슨 초보 운전 얘기하셨는데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일종 특수 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 예전에 그냥 평론가 때의 이준석이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자리에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